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 압권.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두 가지 질병이 있죠. 탈모, 저도 고민하고 있는 탈모, 그리고 알츠하이머.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이건 죽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압권 시간에 저희가 이 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과연 이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게 될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우리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근데 다이어트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쉽다고요? 다이어트 뭐 누구나 다. 뭐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하시던데. 그 맨날 하죠. 평생 하는 거. 쉬우니까 맨날 하죠. 머리는 얼마나 쉬우면 그렇게 맨날 해. 그런가? 결국 뭐 담배와 같이 막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이걸 좀 해소해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최고의 성형은 네.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렇죠. 예, 사진하게 보시면은 박범 씨하고 김영석 씨입니다. 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진짜 성형외과의 비포 애프터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박범 씨는 11kg을 감량을 했었고 김영석 씨는 94kg에서 73kg로 네네. 한 21kg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기자 생활 시작하기 전에보다 지금이 한 10kg 정도 더 쪘거든요. 정말요? 예. 전혀 안 그래 보니. 제가 10년 전에도 봤어요. 그때도 쪄 있었죠. 그랬구나. 네네. 제가 그 연차가 좀 더 위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이주호 기자는 뭐 운동하고 다이어트 그런 거 좀 외모 관리를 좀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되게 예민해지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몸이 막 피곤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 아니면 외모적인 이유로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체력적인 이유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비만이라는 거는 이미 질병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거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뭐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걸로 규정이 돼 있고 사실 이게 2013년에 미국의 의사협회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했고 OECD에서 2019년에 비만의 무거운 부담. 네. 몸이 무거워서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이제 예방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분석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비만을 예방하는 경제학적 측면이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질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려 있으면 우리 사회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부담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럼 비만이 근데 왜 질병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합병증을 많이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뇨, 치매, 암, 심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OECD 회원국에서 비만으로 규정되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비만으로? 예. 10%. 25%. 예? 24%가 비만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특히 병적 비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질병으로 봐야 된다는 병적 비만과 아동 비만이 좀 특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못 살던 시절에는 비만은 병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사치 같은 포동포동한 그런 건데 오히려 지금 비만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과일이라든지 야채 같은 것에 대한 그 건강하지 못한 식단.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그 건강하지 못한 식단과 운동 부족,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지위가 낮아서 건강하지 못한 그 식단과 행동 때문에 생겨나는 병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한국에서 그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일수록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소비하게 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만이 걸리면서 거기에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높아졌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 뭐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만이냐 아니냐를 뭘로 구분하느냐?
BMI 지수인데 BMI 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그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몸무게가 65kg이고 제가 키가 170이니까 그러면은 170 곱하기 1.7 곱하기 1.7을 65로 나누면 22.5. 그랬을 때 저는 22.5니까 여기에 정상으로 분류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체중이 좀 더 높다 그러면은 여기 30이 넘게 되면은 비만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당신은 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까? 안 걸려 있는 사람입니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삼기 위한 게 지금 BMI 지수고요. BMI 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봤을 때 BMI 지수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13% 정도 더 낮고 정상에 비해서 결석률도 더 높고 결석률이 높아요. 고용 가능성이 8%가 낮고 결근율도 1.5%가 높고 조기 은퇴 가능성도 20%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기 안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럼 이 사람은 질병이다라고 규정이 됐다 그러면 치료 그렇죠. 다이어트가 건강관리가 아니라 치료의 개념이 적용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치료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뭐 수술을 한다거나 물론 치료라 그러면 병원 가서 뭐 어디 아픈데요 그러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말고 음식 너무 많이 먹고 과식 먹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알지. 그렇죠. 알지. 내가 몰라서 안 합니까? 알지.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치료의 범주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병 걸려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음식 조절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에 대해서도 이 약을 통한 치료를 그 정식 질병에 따른 치료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비만 치료제라는 약품들이 있고 이거를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정도의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한 치료로 약을 처방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약을 처방하는 것의 그 기전이라 그러죠.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럼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는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뭐 콧물 나면 콧물 좀 덜 나게 하고 열 나면 열 떨어뜨리면서 자가 면역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만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걸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식욕 감퇴. 밥 먹는데 좀 맛이 없게 좀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포만감. 이게 또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안 됩니다. 다 맛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배부를 때는 또 마트 가면은 별로 또 안 땡겨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비만 치료약은 그 식욕을 좀 감퇴시키는 그런 효과를 줌으로써 사람이 음식물 섭취를 좀 덜하게 만드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식욕을 감퇴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어디가 작용을 해야 될까요? 뇌요. 뇌를 건드려요?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뇌를 자극해서 난 안 먹고 싶다. 라는 걸 하게 되는 건데 뇌를 자극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네. 저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거니까 사실 이걸 질병이라고 우리가 인식한 지도 얼마 안 됐다 보니 치료하는 게 그렇게 뭐 심각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뇌를 자극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그런 제약이네요. 그래가지고 이 비만 치료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식약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가 딱 처방을 해주는 그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진짜 내가 뭐 많이 먹는다. 그럼 마약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약의 단계로 보면은 2단계가 필로폰이거든요. 근데 이 식욕 억제제 중에 알약 같은 경우에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더 위험한. 근데 필로폰 바로 다음에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위험한 거랍니다. 그래서 뭐 2주에서 4주 정도의 진급을 처방을 해주는데 보면은 허가 용량이 4주 이내에 단기 처방을 해야 되고 최대 3개월 이내로만 사용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아예 마약처럼 중독이 돼 버릴 수가 있고 심지어 이거를 식욕 억제제를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기약 같은 경우에 어린이 청소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약류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다른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네. 이 마약과 이 마약을 같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많이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요? 마약이라고? 그러니까 마약이에요?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에 좀 극단적인 형태가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면 마약이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마약은 그냥 그 자체로 마약이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하면 약이고 진통제로도 쓰니까요. 네, 이걸 오남용을 하게 되면 그게 마약이죠.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일종의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은어로 불리는 약이에요. 이게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이라는 약인데 대웅제약에서 만드는 약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약 모양이 좀 나비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나비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보니까 환각이라든지 환청 같은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 약이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SNS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혹시 이거 뭐 사실 분 파실 분 막 그래가지고 이게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 그랬을 때 이거를 비만이라고 했을 때 질병 수준의 비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날씬해지고 싶다라는 분들도 식욕 억제제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과체중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도 뭐 뚱뚱한 건 아니지만 난 더 빼고 싶어라고 해서 의사에게 처방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기준이 안 됩니다. 예, 당신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못 받고. 그런데 나는 더 빼고 싶어서 SNS 상에서 나비약 있으세요 하면 그런 식으로 뭐 불법 유통이 됐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감기약 받을 때도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하면은 받을 수가 사실 안 되는데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비약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처방을 받은 다음에 이걸 쫙 모아가지고 갖다 파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식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비만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 날씬해야 되겠다라고 좀 약간의 그 강박 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량으로 약을 구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약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약간 마약에 중독되는 거 좀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살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환각, 창란 이런 걸로 인한 사고들도 발생할 수 있고 의존증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에서 좀 단속을 하다 보면은 수십 명씩 무더기로 적발이 되는가 하면 10대들도 꽤 많이. 아까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의사는 처방을 안 해주겠지만 이렇게 뭐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비만 치료제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식의 부작용이 좀 없는 그런 그 약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비만 치료제는 그 뇌 내지는 신경을 건드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면 그럼 이렇게 치료하지 말고 왜냐면 마약류니까 이렇게 치료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비만을 치료할 수는 없을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그런 부작용이 좀 적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약인데 이 약의 특성은 이렇게 설명하면 의료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실 거고 제가 의료를 잘 모르니까 배부르면 잘 안 먹습니다. 배부르면 안 먹죠. 그렇죠. 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부르다라는 거는 밥을 먹고 나오면은 소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은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고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소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된다라는 거는 인슐린은 이제 피에 있는 포도당을 글루코겐으로 바꿔갖고 세포에 저장을 해주잖아요. 세포가 혈당을 사용하니까 혈당량이 줄어드는 건데 밥을 먹으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좀 이제 그만 먹어라. 요런 느낌이 주는 기전인데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은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배부르다고 해서 계속 배부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배부른 게 진짜 위가 꽉 찬 건지 아니면 호르몬 분비에 의한 현상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이 좀 있겠지만 이 물질이 나와서 바로 사라지게 되면 포만감이 없어지잖아요. 위가 차 있는 상태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지속 시간을 쫙 늘리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나오니까 GLP-1 유사 물질을 통해서 이거를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배가 부르구나 하루 종일
이게 별로 이렇게 밥이 땡기지 않게끔 네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크레틴이 나오면 배가 부르다는 걸 느꼈고, 그럼 인크레틴과 비슷한 거를 좀 계속 넣어주자. 그럼 계속 배부르는 것처럼 몸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뭘 많이 안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좀 특이했던 게 이 물질이 나온 거는 꽤 오래됐는데 이 물질은 원래 그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당뇨병 치료제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당뇨병 치료제인데. 그래. 네. 당뇨병 치료제를 먹었더니 좀 날씬해지는 느낌. 좀 빠지는 것 같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건데 이게 왜냐하면 그 작용하는 모습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그 과정이 거기서 포만감을 느끼고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를 하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켰는데 보니까 이게 식욕이 좀 억제되고 살이 좀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고산병 치료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남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네. 그것도 있었고 그거 있잖아요. 사시 치료하려고 만들었는데 예뻐져 갖고 그 약이 보톡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그런 거를 타겟으로 만들어 왔는데 똑같은 효과로 비만 치료가 되네.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치료가 되네. 그래가지고 이게 약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보시면은 미국의 이건 하이투자증권 자료인데 미국의 그 비만 치료에 대한 그 처방액 추이예요.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숫자가 높지 않다가 뒤로 가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그 여기서부터 더 옛날로 가게 되면은 그 향정신성 의약품인 그 알약을 치료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나왔던 제품이 그 삭센다라는 제품이에요. 삭센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주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래 그 노보 노디스크에서 이걸 당뇨병 치료제로 만들었다가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네 그래가지고 삭센다라는 브랜드를 따로 붙여서 만들어진 출시가 된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물질의 빅토자라는 2010년에 나온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같은 성분인데 이거를 같은 성분이라 그래도 이제 처방을 하는 목적이 다르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삭센다라는 상품명의 비만 치료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처방액이 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삭센다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34%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20억 매출을 달성하면서 6분기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삭센다를 한 56조 정도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대충 한 1년 정도 적용을 하게 되면은 9.2%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밥을 먹거나 그 음식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밥을 별로 안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9.2%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삭센다가 그 당시에 이제 강남 주사라 그래가지고 운동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게 사회생활 하니까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 게을러서가 아니라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질병 치료제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삭센다 같은 경우에도 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게 펜으로 돼 있는 일종의 주사제인데 그 주사제의 효과가 아까 나왔다 바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삭센다의 지속 시간은 23시간, 그러니까 하루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네요, 주사를.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거기에 음식이 별로 안 땡기는데 이걸 또 주사를 안 맞으면 또 땡긴다는 거죠. 그럼 또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맞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맞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주사 그 날카로운 거 그러니까 52주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사를 맞는다는 게 하루 한 번씩이면 365번을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들에 좀 한계가 있고요. 가격은 이제 펜당 한 8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약국마다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실 뭐 약을 그렇게 많이 사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약국마다 다르다는 개념은 얼마 전에 그 제가 어린이용 비타민? 비타민. 그 노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를 어떤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지. 우리 아이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젤리처럼 그냥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 살라 그랬더니 약국마다 다르네 가격이. 도매상에 가면은 훨씬 싸더라고요. 거의 2배도 차이가 나요. 도매상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 종로에 가면은 큰 약국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동네에선 3만 원이었는데 한 15,000원 정도? 글로 가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국마다 이게 차이가 좀 있구나. 근데 이것도 한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다른데 대충 그냥 한 중위값 해가지고 8만 원 정도
네. 해볼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한 달에 이거 펜에 들어가는 용량이 있는데 대충 한 달에 펜 한 5개 정도를 쓴대요. 그러면은 10만 원에 한 달이면은 5개, 50만 원. 그러면 거기에 1년이면 한 600만 원 정도. 그렇게 뭐 많이 저렴하진 않죠. 그러네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삭센다의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펜 형태로 돼 있고 끝에 뾰족하게 나오고 여기다 약 충전해서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효과가 있다면 또 음지 시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지? 요것도 음지가 있어요? 음지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센다라는 표현은 이게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은 이조 앵커가 약을 팔아봐서 잘 아시겠지만 그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광고를 못 해요. 못하죠. 어차피 의사가 처방을 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한테 광고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어차피 처방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삭센다 말고 싹 빼는 주사.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그리고 5% 1박 이벤트 진행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방약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다이어트 주사제라 그래가지고 의사 처방 없이 판매를 하거나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를 위반한 불법 광고들도 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파는 사람도 그렇게 팔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삭센다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사만 맞으면 1년에 9.2%가 줄어든다고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꽤 흥행이 됐었던 거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단점이 조금만 더 보완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사를 좀 덜 맞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금 더 낮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나온 제품이 위고비. 위고비라는 제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위고비라는 제품은 2021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것도 사실 당뇨병 치료제. 그러니까 같은 회사입니다. 노브노디스크에서 만든 약인데 이것도 당뇨병 치료제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그 비만 치료제로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위고비라는 약이 좀 유명해졌던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 유명하신 일론 머스크 형님. 이게 좀 풍채가 있다가 날씬해졌죠. 같은 분이에요? 그러셨구나. 다이어트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트윗으로 물어봤더니 트윗에서 했던 얘기가 단식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 줄에 사실은 위고비. 위고비의 장점은 아까 이 지속 시간이 삭센다보다 훨씬 길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주사를 맞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면 그 정도는 할만하죠. 그리고 지금 삭센다가 아까 9%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 그랬는데 위고비는 16%. 그러니까 삭센다보다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주사도 덜 맞아도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이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더라도 그거 매일 그거 맞기도 좀 힘들고 막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된다 그러니까 위고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좀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 아까 다시 이 표를 보시면은 위고비가 나온 순간부터 이 비만 처방액 추이가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이는 삭센다는 약간 줄어드네요. 뭐 분기별 뭐 차이는 있을지라도. 근데 뭐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비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이 이제 매일매일 그 주사제를 놔야 되는 거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처방액이 훨씬 더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위에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은 그러면은 뭐 7번 맞던 거 한 번이면 훨씬 싸겠네. 7분의 1. 그렇게 나오진 않죠. 근데 사실 약이라는 것의 가격은 그 약의 원가가 아니잖아요. 그 소비자들의 수용성 그리고 보험 수가 이런 걸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삭센다보다 훨씬 더 덜 맞아도 되는데 가격은 비쌉니다.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제가 1개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삭센다를 한 달 맞는 거하고 위고비를 한 달 맞는 거라고 봤을 때 그 위고비가 한 1개월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럼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달러 가격하고 국내 가격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는 위고비는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서 미국에 있는 가격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네.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가 들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분명한 거는 이제 어쨌든 싹센다보다는 위고비가 비싼 가격에 책정됐다. 사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예. 저희가 이번에 원래 일주일에 7번 맞으셨죠.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셔도 돼요. 라고 하면서 우리 거 많이 쓰세요. 많이 처방하세요라고 하는데 예. 더 좋은 기능이 있는데 가격은 7분의 1이에요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차피 싹센다하고 네. 경쟁을 하는 구도라고 한다면은 싹센다는 7번 맞아야 되고 나는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네. 우리가 가격을 7분의 1로 할게요라고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우리가 더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이 가격은 정당합니다라고 그쵸. 하겠죠. 예, 그러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그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비교해봤을 때 이게 더 비싸네라고 네. 해서 7번을 내가 찔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약은 둘 다 노디스크에서 네. 만든 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책정을 하진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7일에 위고비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반기쯤에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 강남주사 싹센다의 인기는 뭐 굳이 네네. 그렇게 매일매일 맞으려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소비자가 선택을 하든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하든 위고비가 나오면은 싹센다의 시장은 좀 더 축소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만 치료제를 옛날에 뭐 향정신석 의약품이라 많이 못 하다가 네. 그거보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사 맞는 거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약류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싹센다 그 7번 맞던 거 이제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러면 네네. 훨씬 더 이거를 치료하려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올라오는 거 그 각도를 보면은 네. 한 과거에 2017년 싹센다가 나와서 2021년 정도까지는 기울기가 이렇다가 네네. 싹센다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위고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참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하고 좀 다르죠. 왜요? 여기는 실제로 매출을 그쵸. 매출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위고비를 중심으로 해서 노보 노디스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야 이제 이 시장을 노보 노디스크가 다 먹겠구나. 네네. 위고비가 다 먹겠구나. 네. 하반기 되면 이제 싹센다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노보 노디스크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힘들게 개발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 팔아야 되겠다. 지금부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마운자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마운자로라는 제품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네네. 현재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가 돼 있고 그 비만 치료제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허가를 아직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당뇨병 치료제하고 비만 치료제 사실은 같은 약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뭐 BMI의 범주에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이게 체질량 지수가 얼마냐 고도 비만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네. 투약 환자 10명 중에 9명에게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다. 마른 나왔고요. 사람에게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물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이 BMI와 상관없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고 고용량을 투입을 해보니까 네. 무려 25%의 체중 감소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72주차로 검사를 했을 때 최소 20%, 많게는 25%. 네. 유의한 결과를 냈고요. 또 이게 비만 치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향정신성 의약품만 얘기를 했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어요? 위 절제술. 맞아요, 수술. 네. 예, 술을 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덜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으면은 하기 얼마나 좀 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비만이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위를 잘라야 되겠다 이런 사람까지는 안 하잖아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복하지 못한 질병 맞다니까요. 네. 그런데 위 밴드술의 체중 감소가 약 17% 정도 된다는데 네. 위 소매 절제술이 25%, 위 우회술이 33% 보고되는 것에 비하면은 네. 마운자로를 주사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거의 아까 20% 최소 20%라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위고비의 체중 감소 효과가 16%. 네네.
마운자로는 23%. 그런데 여기서 아까 뭐 위 소매 절제술이 25%인데 네네. 이런 엄청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주사제 투입만으로도 23%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진짜 그 위 비만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네요. 것이 된 거고 이게 과거처럼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그러면 시장을 넓게 키울 수가 없는데 네네. 이거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바 블록버스터 신약이 되고 그러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아까 GLP-1이라는 게 위고비였는데 여기에 GIP라는 다른 호르몬의 기전을 주는 약물이 있대요. 네. 이게 몸에는 사실 별 효과가 없는데 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는데 GLP-1과 함께 사용을 하다 보면은 혈당과 체중을 낮추는 시너지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위고비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 아니겠느냐라는 것들이 좀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협회에서 좀 발간한 자료를 보니까 마운자로가 세계 최대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릴라일리 주가를 보더라도 굉장히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인데 지금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이 휴미라입니다. 그렇죠. 휴미라가 한 207억 달러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마운자로의 추정 매출은 480억 달러. 거의 2배가 넘죠. 네네. 63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품 하나로요. 예. 아직 허가를 못 받았긴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삼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연구개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제 그 허가 신청했으니까 곧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츠하이머와 관련한 치료 삼상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좀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네네.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없나? 네, 한국 없어요? 한국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데 조금 아쉬운 대로 바이오협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한미약품의 에프글렌나타이드가 3상을 마친 상태라고 해요. 네. 그럼 이 약도 당연하게 당뇨병 치료제.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의 효과로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가 되는 거니까 에프글렌나타이드 같은 경우도 3상을 마치긴 했는데 이 약이 또 이렇게 좀 사연이 많은 약입니다. 한미약품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한미약품 4조 8천억. 뭐였어? 과거에 한미약품이 우리나라에 그 4조 8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때 막 대박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뭐 그거를 연구원들이 뭐 주식을 뭐 미리 샀네, 뭐 나중에 뭐 팔 때 미리 팔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얘기 나왔던 그때 2015년에 그 사노피에다가 제공했던 그 기술들 그 중에 에페글레나타이드 기술도 그때 4개의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럼 수출했으니까 그러면 사노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사노피에서 임상 3상 시험하다가 2020년에 이거 우리 이제 그만할래. 그래갖고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리를 반환하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기술 그때 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줬죠. 4조 8천억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최종까지 들어오는 거를 보고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조치 잡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던 건데 그때 그 약품이 에페글레나타이드예요. 그러니까 사노피에서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라고 했던 약입니다. 물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포기를 하진 않았어요. 사노피는 그걸 포기를 했겠지만 이거를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심장협회 공식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 치료제이기도 하고 그 아까 비만 치료제이기도 하면서도 그 비알코올성 감염 뭐 그러니까 술 많이 안 먹었는데 지방간 생기는 거 있잖아요. 간경화 가기 전에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대요. 근데 그러면 이걸 단기에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로 인정을 받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일단 당뇨병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응증을 확대해서 비만 치료제를 받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될 테니까. 근데 사노피가 한번 좀 포기했던 건이라 이게 최종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당뇨를 하다가 안 됐으니까 뭐 다른 기전으로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위고비가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데 네. 이왕이면 싹센다보다는 좀 쌌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게 됐잖아요. 그쵸. 네. 근데 마운자로가 또 경쟁 제품으로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은 위고비가 좀 싸지나? 좀 싸지나 네.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쉬운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위고비 자체도 지금 엄청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의약품이니까 네.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이오 의약품을 자체 생산도 하고 위탁 생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좀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마운자로 같은 경우가 마운자로가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뭐 마운자로 출시되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마운자로도 분명히 공급 부족이 될 거고 위고비도 공급 부족이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이 바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에서 비만 치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좀 더 좋은 약물이 나왔고 그렇죠. 치료도 매일 맞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도움될 게 있나 싶기는 한데 네. 여기에 좀 기대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슬픈 사연이 있는 겁니다. 한미약품이 네. 사노피에다가 아까 에페글레나타이드 기술을 이전을 하면서 네. 다 만들어지면 그 약에 대한 생산은 우리가 하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거를 2018년 그때 네. 보낼 때 1,700억 원을 들여서 바이오 2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미약품이요? 예. 그러니까 사노피가 이거를 완성을 하게 되면 최종 허가를 받게 되면 요거에 대한 생산은 한미약품의 그 바이오 플랜트 2공장에서 만들려고 1,700억 원을 들여서 평택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 기술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안 된다 그러고. 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써야 될지도 그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 공장이 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 쇼티지. 아 그렇죠. 잖아요. 네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 의약품 만드는 플랜트를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건데. 그렇네요. 그러면 한의약품에서 어차피 우리도 그거 할 건데. 그거 원래 하려고 만들어 놓은 공장인데 우리가 못 만들어서 지금 공장에 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뭐 좋은 약물이 나오면서 커졌고 생산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이 있는 상황이라 요거 좀 왔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면 중국까지도 바로 다 보낼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면 이거 공장 놀고 있으니까. 네.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러니까 공장 놀고 있으면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한국 바이오 산업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경쟁 제품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여기서 그 진짜 그 처음 개발한 회사들도 일정 부분 이익을 봐야 되겠지만 너무 독점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걸 먹는 경구형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그렇죠. 이게 이거 의약품이 개발되면 얘가 시작 다 먹겠구나 하면서도 이런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그 치료를 좀 쉽게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경쟁에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사실 비만을 치료하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운동하고 식이요법이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를 비만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정신력이 약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질병이니까. 그러니까 질병 수준이 아니라면 운동과 식이요법을 해야 되겠지만 의사가 처방하는 질병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투여를 받기 좀 쉬워지고 여기에 대한 가격이 좀 떨어져서 이 비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좀 더 줄었으면 좋겠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경제적 비용들 어떤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면서 좀 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당뇨 인구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분들도 수많은 당뇨 치료제를 지금 뭐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걸 맞고 계실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기업들도 당뇨 약들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뇨 치료와 관련한 연구들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고, 근데 제가 오늘 그 당뇨병 치료 쪽을 조사를 하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그 비만 치료제 그 약물이 나와 있는 거하고 사실 같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비만 치료제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당뇨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GLP-1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성분으로 지금 당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 뭐 GSK라든지 뭐 얌젠이라든지 사노피, 뭐 한미약품 이런 데들이 만들고 있는 게 일종 당뇨 치료제로서 하면서 네네. 이게 기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당뇨 치료, 비만 치료제로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상황에 따라서 네네. 제약사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FDA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식약처의 허락을 따로 받긴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비만은 이제 질병으로 저희가 분류 코드도 비만으로 아예 나와 있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치료제가 과거에는 마약류였기 때문에 크게 시장을 확산시키지 못했다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준비된 공장이 있다. 들어와라. 이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압권이었습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였고요. 네,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러피안 힐링 리조트 푼데르트 힐즈 숙박권과 푼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